안녕하세요. 저는 박금철입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듣고 기쁨과 걱정이 교차하던 저는 직접 그의 선택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구두 닦기로 변장해 아들의 예비 신부를 관찰하며 사랑과 진실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된 이야기. 함께 하시죠. 나의 이름은 박금철입니다. 서울에서 무역 대기업을 일구어 온 사람이죠. 젊었을 때부터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날도 많았고 사업 초창기에는 자다가도 빚쟁이들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나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돈이 전부다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니 정말 중요한 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가족. 그게 다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값지다 한들 가족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그렇게 늦게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겐 아들 민재가 있습니다. 민재는 제 전부입니다.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민재가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 꼭 손잡고 등하원을 챙겼던 게 제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중학교에 가서 아빠 좀 멀리서 걸어가세요 라고 말하던 민재를 보며 웃었던 기억도 아직 생생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어느새 민재는 결혼 이야기를 꺼낼 만큼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날 민재가 집에 와서 아빠, 지은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결혼이라니? 벌써 그렇게 됐나? 라는 생각과 함께 속으론 기쁘기도 했어요. 민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감사했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아니까요. 사람은 산전수전을 겪으며 배우는 게 있잖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얻은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행복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건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믿음과 희생,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민재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지은이라는 여자가 우리 민재와 함께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지은이와 민재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큽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두 가정이 서로 만나고 하나로 엮이는 일이니까요. 경험자로서 저는 가족의 행복이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제 아들이 그런 중대한 결정에서 실수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민재가 지은이를 저에게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중요한 자리라 생각해서 반정한 옷을 입고 약속 장소인 강남의 작은 카페로 나갔습니다. 카페는 깔끔하고 조용한 분위기였고 벽면에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평소 커피보다 차를 즐기는 저는 따뜻한 유자차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재와 지은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제게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고 지은이도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첫인상은 분명 좋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뚜렷한 말투, 그리고 사람을 금방 매료시키는 듯한 밝은 미소까지 확실히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조금씩 이어지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은 씨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이는 곧 미소를 지으며 네, 부모님께서 저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라고 답했지만 그 짧은 순간의 어색함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렸고 민재는 전혀 의심 없이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또한 제가 그녀의 직업에 대해 조금 더 묻자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를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지
회사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자 그녀는 바쁘긴 한데요. 잘하고 있어요. 민재도 제 일 열심히 도와줘요. 라며 대답을 흐렸습니다. 이상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장난스럽게 지은이 저번에 엄마랑 통화했을 때 뭐라 했더라 라고 물었을 때 지은이는 순간적으로 머뭇거리며 대답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환했지만 제 눈에는 어딘가 꾸며진 느낌이 강하게 남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불편함을 느끼게 된 건 단순한 선입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사업 경험 덕분에 저는 사람을 보는 감각이 꽤 발달했다고 자부합니다. 고객의 진짜 의도나 협상에서 상대방의 속내를 파악해야 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인이에게서 느껴지는 그 작은 틈들은 저의 직감을 계속 자극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녀를 즉시 판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녀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아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도 강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나올 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민재는 데이트하듯 즐겁게 지인이와 대화를 나누며 앞서 걸어갔고 저는 천천히 따라가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인이의 환한 웃음이 무척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워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없던 사람일까? 직감은 때로 무섭도록 정확하다고들 합니다. 저는 스스로의 감각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단계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위치라면 누군가를 조사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붙이거나 관계를 이용하면 금방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그런 방식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그녀의 본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 때문일 겁니다. 보고서나 남의 입을 빌리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나니 방법을 고민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날 며칠 밤을 뒤척이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녀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구두 닦기로 변장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제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선택이었지만 그만큼 철저히 제 정체를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구두 닦기 도구와 낡은 리어카를 마련하고 바른 옷과 모자로 스스로를 꾸몄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어색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홍대의 한 구석진 골목에 작은 방을 빌렸습니다. 창문으로는 햇빛이 잘 들지 않았고 방 안에는 오래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살지 않았을 공간이었지만 이곳이 제가 지인이를 관찰하기에 최적의 장소라 판단했습니다. 나는 지인이가 자주 다니는 붐비는 모퉁이에서 일한다. 그녀는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 항상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다. 하지만 아무도 주의하지 않자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이상한 표정을 짓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길모퉁이에 서서 전화를 받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밝게 웃으며 통화를 시작했지만 대화가 길어지자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 톤도 낮아지면서 차갑고 날카로운 어조로 바뀌더군요.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야지. 본 이 길은 지금 하지 마. 알아서 할 테니까. 그녀의 말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마치 협상이나 지시처럼 들렸습니다. 통화를 끝낸 후
지은이는 잠시 한숨을 쉬더니 이내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재 앞에서의 상냥한 모습이 얼마나 연기처럼 느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는 거리 끝의 고급 부티크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몇 개의 쇼핑백을 들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비싼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민재가 예전에 말하기를 지은이는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들고 있는 물건들은 그 말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사치품을 사는 데는 각자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건 단순한 과소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민재에게 보여준 모습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커져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한 번에 제게 확신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더 많은 단서들이 쌓였습니다. 지은이는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완벽해 보이려 노력하는 듯했지만 그 가면 뒤의 모습을 숨기지 못하는 순간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녀가 혼자 있을 때의 행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민재에게 했던 말과 실제 삶의 모습이 주는 모순들.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 의심을 조금씩 더 키워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민재에게 당장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확인하기 전에는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제 자리를 지키며 그녀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제 사업 경험에서도 늘 확인해온 진리였지만 이번에는 가족의 문제였기에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거리의 한 구석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둘러 저녁 약속을 위해 지나가는 소리,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까지 익숙한 풍경 속에서 지은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은이가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고 그녀가 들어간 레스토랑은 제가 알기로 매우 비싼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져 네 역할을 한쪽에 두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그녀는 이미 한 중년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나이로 봤을 때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남자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란 순간은 그 남자가 작은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네을 때였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봉투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지은이의 표정은 무척이나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웃음기 가득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제가 알고 있던 지은이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문제 없어요. 그녀의 말이 들릴 듯 말 듯 귀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고민 끝에 한 판점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신뢰할 만한 인물이 떠올랐고 곧바로 연락해 부탁했습니다. 지은이와 그 남자의 관계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며 특히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탐정은 뜻밖의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 남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의 대표였고 이미 여러 사업 관련 문제로 언론에 자주 등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은이가 그 남자와 오랜 시간 비밀스럽게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탐정이 가져온 사진에는 두 사람이 함께 고급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지인이가 그 남자와 함께 또 다른 모임에서 친밀하게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들었을 때 저는 깊은 분노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민재에게 이 모든 걸 바로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은이가 민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왜 민재와 결혼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결혼이 그녀에게 어떤 목적이었는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아들이 이런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움직여 민재와의 신뢰를 깨뜨릴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민재가 스스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제가 수집한 모든 단서를 준비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해야 한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다가올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온종일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민재가 집으로 돌아오면 그동안 제가 알게 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결심했죠.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신뢰가 깨질까봐 제가 그의 행복을 너무 성급히 판단한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진실이 아프더라도 민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재가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늘 하던 대로 간단히 저녁을 먹고 밤으로 들어가려던 그를 붙잡았습니다. 민재야,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지은이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불안감부터 홍대에서 구두 닦기로 변장하며 그녀를 관찰했던 일, 그리고 탐정을 통해 알게 된 진실까지 모든 것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이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점, 그녀가 민재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신에 이르게 된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민재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사람을 그렇게까지 의심하실 줄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은이랑 저, 둘 다 서로를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민재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차분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화난 목소리 뒤에는 혼란과 상처가 섞여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인 제가 그의 선택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재야, 저는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한 이유는 너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야. 오히려 내가 사랑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제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그의 감정이 조금 진정되길 기다렸다가 저는 차분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말이 다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직접 확인해봐라. 아버지는 내가 직접 지인이와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말한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했으면 좋겠다. 민재는 잠시 제 말을 곱씹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의심과 화가 남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동요가 엿보였습니다. 직접 확인해보라고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지은이를 정말로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믿음과 진정성이 없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
제 말에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민재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혼자 남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분노와 실망이 제게도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은이와 만나 이야기를 하러 갔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민재는 지은이를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그곳은 두 사람이 종종 데이트를 하던 곳으로 민재에게는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카페 안에 울려 퍼지는 잔잔한 음악도 따뜻한 커피 향도 민재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약속 시간에 맞춰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민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예전처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하며 곧바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나 오늘 할 말이 있어. 무슨 얘기인데? 표정이 왜 그래? 민재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랑 만난다는 그 남자, 대체 누구야? 지은이는 민재의 질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민재는 그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은아, 그냥 솔직히 말해. 난 이미 다 알아. 내가 그 남자랑 만나고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집안의 재산 때문에 너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도. 지은이는 민재를 똑바로 쳐다보며 계속해서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널 속이는 사람이 있는 거야. 난 너만 사랑해, 민재야. 하지만 민재는 이번엔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며 그녀에게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은이가 한 중년 남성과 호텔 로비에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그와 함께 식사하며 봉투를 받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반응을 보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할 거야? 그 남자가 누구인지 말해줘.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건지도. 지은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살짝 숙인 채 침묵을 깼습니다. 맞아. 그 사람은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야. 하지만 그게 왜 문제야? 우리 관계는 너랑은 상관없는 거잖아. 민재는 그녀의 태도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상관없다고? 넌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제야 지은이는 냉정하게 본심을 드러났습니다. 민재야, 솔직히 말할게. 난 너를 사랑한 적 없어. 내가 좋았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배경이었어.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민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난 내가 가진 것들이 필요했어. 내 집안, 내가 줄 수 있는 안정감, 그런 것들 말이야.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네. 민재는 그녀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 내가 뭘 원했는지 이제 다 이해했어. 그리고 더는 할 말도, 들을 말도 없는 것 같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너한테 진심을 다했던 내가 바보 같네. 하지만 후회는 안 할게. 넌 내 선택을 했고, 나도 이제 내 선택을 해야 하니까. 지인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낸 것에 대해 스스로를 조금은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재는 저를 마주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게 다 맞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절 도와주려고 한 것도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히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마음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민재가 지인이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집 안 분위기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평소 밝고 유쾌하던 민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함께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한두 숟가락 뜨다 말고 방으로 들어가곤 했죠. 저와 마주칠 때마다 짧게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정도만 말했을 뿐 그 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그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았고 때문입니다. 대신 그저 그의 곁에 머물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민재는 TV도, 음악도, 심지어 휴대전화도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던 모습은 사라지고 그는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듯 보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조심스레 다가가 민재야,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가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 소리를 듣는 것은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민재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저보다 먼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높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에 나가기 위해 억지로 일어나는 듯했지만 점차 그의 행동에서 의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출근길에 민재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일이 많아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작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이 많아 힘들다는 그의 말에서 그래도 그는 자신을 추스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퇴근 후에도 가끔씩 동료들과 술을 한잔하고 오는 날이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으며 들어오진 않았지만 적어도 무거운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TV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혼자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 말을 들으니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재는 조금씩 상처를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시간이 흐를수록 작은 일에서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친구들과 간단히 커피를 마시는 일도 생겼습니다. 한 번은 그가 제가 좋아하는 낚시를 함께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좀 한가하시면 저랑 낚시 갈래요? 어릴 때 아버지랑 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낚시를 떠나 강가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우리 부자에게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재가 점점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 제가 해온 모든 고민과 행동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재는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재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솔직히 아버지가 너무 간섭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제가 더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업에서는 늘 논리와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어떤 문제든 냉정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족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풀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민재와 지인이의 일로 인해 저는 아버지로서 제가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지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그를 보호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저는 민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최대한 모든 것을 막아주고 싶었죠. 제가 지인이를 의심한 것도, 조사한 것도, 그리고 민재에게 진실을 말한 것도 모두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진실을 마주했을 때의 아픔을 보며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 나간 것은 아니었을까? 아이가 스스로 경험하며 배울 기회를 빼앗은 것은 아니었을까? 결국 깨달은 것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때로는 그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대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경험하고 넘어지며 배우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은 물과 같습니다. 잔잔하게 흐를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급류처럼 우리를 휘몰아치기도 하죠. 저는 민재의 삶에 불어닥친 이 폭풍이 결국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결국 위기는 제게 더 큰 교훈을 남기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민재 역시 이번 일을 통해 더 큰 성장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사업이나 다른 인간관계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사업에서는 실패를 통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민재와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와 대화할 때 그의 감정을 존중하며 제가 옳다고 강요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또한 가족이 단순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서로를 감싸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나누어야 하고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게 해야만 진정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사업에 몰두하느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얼마나 등한시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죠. 민재가 어릴 때는 함께 놀아주고 대화하며 웃었던 시간이 많았지만 언제부턴가 저는 그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고통을 보며 이제는 그가 어른이 되었더라도 여전히 아버지로서 그의 삶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난 후 제 삶의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와 사업이 제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재가 지인이와의 일을 통해 겪은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자신도 그와 함께 성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저 그를 지켜보기만 했던 시간에서 벗어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민재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이제 제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이 바빠서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일이 드물었지만 이제는 가능한 한 저녁만큼은 집에서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민재와 둘이 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동안 몰랐던 그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민재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팀장님이 정말 웃겼어요.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한테 잘못된 지시를 내리고도 몰라서 한참 동안 같이 헤맸다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밝은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미소 지으며 그가 다시 웃음을 되찾은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날, 민재는 친구들과의 만남에 대해 말했습니다. 요즘은 친구들이랑 만나면 예전처럼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다들 바쁘신 한데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보려고 노력해요. 그의 일상 속에서 조금씩 안정감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며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민재와 함께 저녁을 먹고 난 후 가끔씩 TV를 보며 함께 웃거나 동네를 산책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민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이런 시간이 참 좋아요. 어릴 때는 그냥 당연히 같이 보냈던 시간들이었는데 지금은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을 통해 저희 부자는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넘어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민재가 언젠가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스스로의 삶을 즐기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지만 잘못된 사랑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민재는 이번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웠을 것입니다. 어느 날,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이번 일은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 마음을 더 잘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맞다, 민재야.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 그걸 통해 배우고 성장하면 되는 거야. 내가 지금처럼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번 일을 통해 저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함께하려는 노력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유대감이 생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재와 함께 나눈 시간, 그리고 앞으로 함께 나눌 시간들은 저희 부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삶의 여정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민재가 새로운 사랑을 찾고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응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이 제게 또 다른 행복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민재와 함께 보낸 소소한 일상들, 그 안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순간들이 이제는 저에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속에서 사랑과 가족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면 그 모든 시험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재와 제가 함께 겪어온 이 여정이 그 증거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민재와 함께 소중한 하루하루를 쌓아가며 우리가 함께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것입니다.